네 가지 조건 딱 맞는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를 들고 오셨습니다. 앞서 나온 4분기 실적이 조금 아쉬웠긴 하지만 팀장님께서도 실적보다 서비스 확장에 주목하자라고 하시면서 네이버를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웹보드 규제 완화나 또 전자금융법 개정 같은 호재들이 많던데 팀장님께서는 어떤 메리트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IT 포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강력한 고객의 좀 데이터를 좀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모바일 광고라든지 검색 쇼핑 등에 관련된 어떤 기존의 주 수입원 같은 경우 좀 견조한 좀 성장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롭게 이제 페이라든지 웹툰 같은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좀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성장 스토리가 열리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첫 번째 단추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 파이낸셜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올 상반기에 네이버 통장을 이제 어떻게 출시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해서 금융 서비스를 아마 좀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종합자산 관리 플랫폼으로서의 진화가 좀 상당히 기대된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두 번째로는 라인 플랫폼의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확장이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 및 동남아에서 현재 지금 라인 플랫폼의 어떤 비즈니스 확장이 좀 되면서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 동사의 좀 새로운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인 같은 경우 현재 좀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연내 라인과 어떤 이제 야후 재팬과의 경영 통합을 통해서 어떤 이 적자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 좀 뉴스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인지 암호화폐 관련된 시장에서 좀 진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의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죠. 라인이 이제 그 암호화폐 링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달 이제 상장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무래도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사업 등을 좀 사업이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으로 좀 진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IT 어떤 포탈의 모습을 떠나서 이제는 어떤 금융사업으로서의 어떤 서비스 진출까지 하면서 어떤 다양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어떤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네이버가 금융 쪽에 좀 많이 치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워낙 하고 있는 사업이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분야는 어떤 건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주요 사업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아무래도 네이버 웹툰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실적을 보게 되더라도 이제 4분기에 글로벌 월간 이용자 수 같은 경우는 지금 6천만 명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북미에 거의 1,000만 명 이상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거래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에 했을 때 거의 120% 이상 증가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고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에서의 어떤 선전이 상당히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 이제 북미 시장에서 유료 결제 이용자 수가 연초 대비해서 3배 이상 오른 점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작년 말에 또 새롭게 유럽 시장으로 좀 진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시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그 이제 어떻게 사내 독립 기업이었다가 작년 11월에 좀 분사를 했죠. 이제 어떻게 보면 네이버 통장을 좀 시작으로 해서 어떤 신용카드 추천이라든지 증권보험 등 어떤 다양한 종합 금융 서비스의 계속 확대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네이버 파이낸셜이 급속도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월 1,900만 명의 이용자가 있는데요. 네이버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버 쇼핑과 관련돼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브랜드 스토어를 새롭게 좀 만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사 네이버 쇼핑의 브랜드를 직접 입점시키는 형태로 이커머스 사업을 좀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생활품이라든지 어떤 패션 같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올해 총 2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이 세 가지 정도,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암호화폐라든지 이제 블록체인 같은 사업에도 좀 계속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이 일본에서 5천억 원대 적자를 발생을 시켰는데 이게 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출혈 경쟁 측면이었다라고 컨코를 통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만간 계속 마무리가 되고 실적 조금 더 좋아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 긍정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4분기 같은 경우 실적이 좀 많이 좀 아쉬웠던 것이 좀 사실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뭐 4분기 같은 경우 매출은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늘어난 1조 7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좀 많이 감소를 했죠. 18% 감소를 하면서 7천억대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나갔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연말 성과금이라든지 뭐 주식 보상 비용으로 어떤 인건비 상승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라인의 마케팅 비용은 좀 확대가 어떻게 보면 좀 영업이익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사실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주주환원 정책도 좀 수정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어떻게 보면 수정을 하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주환원 정책을 좀 강화하면서 좀 더 주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일단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수입이죠. 뭐 광고라든지 전자상거래 관련돼서 뭐 견조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핀테크 관련된 부분, 웹툰에 관련된 부분 등 신성장 동력을 좀 장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 외형적으로도 큰 성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만 라인의 적자폭 같은 경우는 뭐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연내 어떻게 보면 합병이 좀 승인이 될 경우에는 뭐 연결 실적에서 좀 어떤 라인의 연결 실적이 좀 제거가 되고요. 합병 법인의 순이익이 한 32% 정도 어떻게 보면 지분법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곧 이제 영업이익 순이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조 이상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은 사실 뭐 연초까지만 해도 외인의 좀 매수세가 좀 많이 좀 셌었습니다. 뭐 오늘 다시 좀 외인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이제 뭐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기관 중에서도 뭐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 보험, 연기금들이 꾸준히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에선 다시 또 이제 외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양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점이다 아니다 가격을 두고는 많이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20만 원을 뚫어내는 게 참 어려워 보이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오른다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6월부터 꾸준히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 페이라든지 네이버 웹툰에 관련된 모멘텀이 좀 많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좀 어떻게 보면 반향을 일으킨 것 같고요. 사실 뭐 라인이라든지 뭐 야후재팬의 경영 통합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올 10월까지 예정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까지 좀 먼 이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올 1월에 좀 상당히 조정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외부의 요인도 있겠고 실제 관련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다시 한번 어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좀 현재는 18만 원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제가 볼 때 좀 타이트하게 좀 잡겠습니다. 22만 원 정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6만 5천 원으로 해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성장을 위해 움츠린 상황이다. 목표 주가 22만 원, 손절가 16만 5천 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박자 차트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모멘텀과 수급이 쌍두마차를 보이는 종목이군요.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